사진까지 오셨네요. 아이고. 아이고. 부담스러운데 촬영 접어야 될까요? 이거 마저 타고 가야 해요. 안녕하세요. 되게 보호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이러세요. 그럼 저희가 그 전에 지금 순서가 거기 가기 전에 테레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요제피네랑 두 번째 헤어지고 나서 방황하던 시절에 끌리던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연하예요. 그러니까 거의 20살 연하였대요. 20살 연하? 네, 거의 아버지와 딸 정도 차이였는데, 그러니까 사실 베토벤이 요제피네랑 찢어진 다음에 애정 행각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방만했거든요. 막 이렇게 여성을 찾아다녔던 게 경제적 상황이 예전보다 더 나아져서 이제 나 좀 결혼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짝을 찾아서 다닌 거였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여자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그럼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그러면 첫째도 미모, 둘째도 미모, 세 번째도 미모, 아름답지 않은 건 도대체 사랑할 수가 없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보통 그렇죠. 남자들 차라리 나를 사랑하고 말지라는 말까지 했대요. 크네요. 베토벤이라는 사람. 네, 근데 베토벤이 아름답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 안 하고. 그 상황에서 만난 여성이 테레제 말파티라는 여자였는데 은행가 맞달로 굉장히 미인이었대요. 이렇게 되게 진한 갈색 머리에 눈동자도 굉장히 진하고 열정적이고 요염하기까지 했는데, 마찬가지로 테레제한테도 피아노를 가르쳐주면서 접근을 했고 되게 비슷해요 상황들이. 테레제 부모도 처음에는 기꺼워했던 것이 빈에서 제일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자기 딸을 가르치면서 자기 집안을 이렇게 드나드는 게 가문을 갖다가 뭔가 홍보하기 좋았던 거죠. 이제 신분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고 결코 사위력감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을 텐데, 베토벤은 이제 혼자서 김칫국을 많이 마신 거죠. 이제 결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본에 자기 세례 증명서가 있으니까 세례 증명서 보내달라고, 이제 결혼할 때 필요하니까. 결혼할 때 그런 게 필요해요? 예, 그때는 필요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마치 혼자서 이제 계속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들려오니까는 테레제 부모가 너무 놀래가지고 베토벤한테 본인한테는 얘기 못하고 베토벤 친구한테 돌려서 매우 훌륭한 피아니스트고 우리 딸아이의 굉장히 훌륭한 피아노 교사지만 사위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회적으로 거절하면서 이제 또 그 퇴짜를 맞았는데, 베토벤이 그렇게 크게 동요하진 않았대요. 그냥 뭐 그러면 딴 사람한테 가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테레제가 유명한 것은 베토벤이 헌정한 음악 때문에, 아마 전 세계에서 베토벤은 몰라도 이 음악은 다 아는 아마 음악일 거예요. 엘리제를 위하여. 띠리띠리. 저희가 원래 이거를 스킵하려고 하다가 이 여자를, 왜냐면 베토벤 너무 중요한 여자 많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곡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하는 수 없이. 이 곡이 원래 A단조 바가텔이라는 작품 번호 외 번호로 이렇게 딱 한 곡인데, 굉장히 연습 삼아서 쓴 곡인데, 그러니까 이 제목도 그래서 그게 정식 제목이 아니라 그냥 휘어 테레제 그러고서 단 거였는데, 이 악보가 나중에 후대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악보를 처음 발견한 음악학자가 앞에 글씨를 잘못 읽었어요. 그래서 테레제가 엘리제가 된 거예요. 원래는 테레제예요? 예, 원래는 테레제를 위하여예요. 그럼 이게 악필이어가지고. 너무 악필이어서. 불분명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곡이고, 저도 쳤고 선생님도 쳤을 거고 아마 다들 쳐봤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 앞에만 지었다. 그리고 그게 모 대학교의 교과처럼 불리지 않나요? 어디요? 제가 알기로는 고대? 그래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자동차 후진할 때 나오고. 옛날에. 그렇죠. 근데 베토벤 본인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곡은 아닌, 제 생각에는 베토벤 합창 교향곡보다 이 곡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울리고 있을걸요. 그쵸. 아마 주제는 더 많이. 이게 그냥 클래식뿐만이 아니라 재즈나 팝송 뭐 이런 데에서도 막 많이 인용이 되고 막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안토니 브렌타노. 이 여성은 그 메이너드 솔로몬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베토벤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강력하게 이 사람이 불멸의 연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부각이 되었던 여성이에요. 사실은 이 여성도 유부녀였거든요. 아까 전에 그게 안 지켜진 거네요. 유부녀는 건들지 않는다. 실제로 근데 서로 사귀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메이너드 솔로몬은 분명히 사귀었을 것이다 라고 혼자서 주장을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리차르디한테 꽂혀 있을 때 예. 유일하게 아니다, 이 여성이 불멸의 연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솔로몬 혼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 18세기 후반에 빈의 정치가의 딸이었는데 예. 15살 연상의 은행가한테 시집을 가요. 프란츠 브렌타노라고. 나중에 이제 베토벤의 친구였던 클레멘스 브렌타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복형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브렌타노 집안하고도 알게 되는데, 근데 은행가 집안인데 굉장히 워커홀릭이어서 집에 잘 안 들어왔대요.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는 뭔가 우울증에 걸리고, 베토벤하고 알고 지내게 된 것은 딸 막시밀리안의 피아노 선생이 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피아노 제자와 이렇게 사귀었는데 이 케이스는 이제 제자의 엄마랑 정분이 난 케이스죠. 브라보입니다, 브라보. 그래서- 박수 칠 일인가요? 아니, 그 리액션 해드린 거예요. 그래요? 리액션. 근데 이제 실제로 정분이 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아 죄송해요. 저도 칠게요. 아니, 재밌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근데 이 막시밀리아네가 되게 또 중요한 여성인 게 피아노 소나타 109번, 오프스 109번을 헌정받은 여성이 이 여성이에요. 그만큼 피아노를 잘 쳤어요. 30번? 그쵸. 후기 소나타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다. 예. 근데 이제 그 곡 중에 한 곡을 브렌타노의 딸에게 헌정을 딸에게? 했어요. 예. 사귄 건 엄마랑 사귀었는데 왜 딸한테 헌정했어? 근데 이제 이게 좀 현실성이 없는 게, 그러니까 불멸의 연인이 분명히 이 여성일 것이다라고 솔로몬이 주장을 했는데, 후대에 이제 학자들이 이제 더 많은 어떤 기록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네. 베토벤의 행적에 대해서. 근데 그 행적을 갖다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 편지를 이 여성이 받았을 근거가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런 과학적인 그 물리적인 증거 이외에도 베토벤이 안토니랑 그렇게 사귀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왜냐하면 베토벤이 안토니뿐 아니라 사실은 안토니 남편하고도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어요. 아까 브로닝 그 프란츠 베겔렸네? 그 친구랑도 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간에 친한 것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아. 네, 계속 아니, 그거는 이제 진짜 정분이 있었을 때의 얘기고, 그렇죠. 저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뭔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네. 저는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자들 의견하고 있는 네, 남자 의견하고 여자 원칙 무슨 의견하고 원칙이야? 그 정도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무슨 원칙이에요? 그럼 지금 와서는 이제 불멸의 여인은 아닐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굳혀지고. 아닌 쪽으로 굳혀졌고, 왜냐면 물리적인 증거가 이제 아닌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에게는 아쉽지만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분이 아니고 요제피네로 이제 다들 중지가 모아지는 그런 분위기? 이름이 솔로몬이어서 되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아이고. 연결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다뤄야 하는 인물이 불멸의 연인은 아니지만은 베토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중에 하나가 베티나 브렌타노 혹은 베티나 폰 아르님. 아르님. 결혼한 이후의 이름이 폰 아르님인데, 베토벤에 대해서 진짜 사생팬의 전형이었어요. 어떻게든 유명한 남자 가까이에서 있으려고 하고 자신이 뭔가 숭배하는 대상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그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를 갖다가 뽐내면서 환상과 현실을 구별 못하는 이제 그런 인물로서, 사실 되게 음악학자들이 이 여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적 여성으로, 그러니까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문제만 일으켰던 여성으로 많이들 묘사를 해요. 사실은 베토벤이 그렇게 사귀어왔던, 지금 우리 지금 리스트에 굉장히 많이 또 네.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 가운데서는 가장 독립적이고 가장 지적인 여성이긴 했어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가장 사실은 매력적인 케이스인데, 남자랑 가장 대등하게 작가로서 활동하고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여러 언어를 굉장히 완벽하게 구사하고 박식했고, 그리고 작곡도 꽤 했대요. 그래서 남자 작가들이 당시에 여성 작가들을 갖다가 대우를 하지 않았는데, 그 베티나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대하면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제 괴테인데, 괴테가 굉장히 나이가 많고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부를 때 이제 폰 괴테라고 안 부르면 되게 성을 내고 뭔가 예의를 갖춰야지 상대를 해주는 그런 되게 보수적인 꼰대였거든요, 괴테가. 근데 이 베티나 같은 경우는 볼프강 그러고서 쫓아와도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응대해줄 정도로 인정해주는 작가였던 오. 거예요. 브렌타노 집안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 집안이고, 결혼을 한 그 폰 아르님도 루트비 아힘 폰 아르님이라는 사람인데, 남편 이름이, 이 사람이 독일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말러 좋아하시면 그 어린이 이상한 뿔필이 아시잖아요. 데스크나벤 분더오른 그 민요 시를 갖다가 모아가지고는 책으로 처음 낸 사람이 이 폰 아르님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학적인 교감 때문에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던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앞에 얘기했던 안토니 브렌타노의 남편의 이복 형제거든요. 클레멘스 브렌타노가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이기도 했어요. 이런 어떤 남자 작가들과 동등한 교류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입장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잘 밝히는 사람이었는데, 소외계층을 옹호하고 그리고 민족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은 유로를 쓰는데 대통합되기 전에는 마르크라는 화폐를 썼잖아요. 그때 5마르크짜리 거기에 베티나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새겨질 정도면은 굉장히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제 이분이 가장 공을 들여가면서 자신이 이렇게 덕질을 했었던 예, 그런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이 아까 앞에 얘기했던 괴테였고 또 다른 한 명이 이제 베토벤이었던 거죠. 그래서 베토벤에게 접근을 할 때는 이제 괴테 자신이 이제 괴테가 갖고 있었던 그 인맥을 갖고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베토벤이 괴테를 굉장히 만나고 싶어 했거든요. 괴테와 만나기 직전까지는 괴테를 갖다 굉장히 숭배하고 그 사람의 글을 갖고서는 작품을 만들고자 하고, 이제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 뵈야 하는데, 근데 베티나가 나 괴테랑 말 놓는 사이다? 이제 이러면서 나한테 잘 보이면은 내가 괴테를 만나게 해줄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입지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베토벤과 같이 관계를 갖다가 맺었던 예, 그러한 여성이에요. 좀 특이하네요. 왜냐면 그 전에 이제 베토벤이 항상 이제 피아노 가르쳐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먼저 접근하는데, 이거는 베티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베토벤의 이제 팬으로서 먼저 접근한 거네요. 그러니까 사생 팬들이 보통 자신이 이렇게 뭔가 덕질을 하는 대상이 먼저 와서 팬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쫓아다니는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약간 느낌이 베티나가 먼저 이렇게 다가갔지만, 다가간 베티나를 나중에 이제 베토벤하고 괴테가 둘 다 이렇게 좀 좋아하는. 아, 괴테도 베티나를 좋아했어요? 좋아했죠. 그래서 베티나가 괴테한테 베토벤에서 얘기했었을 때 괴테가 굉장히 언짢아하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약간 삼각관계라기보다 사각관계였던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베토벤을 갖다 소개를 시켜주려고 이제 괴테한테 작업을 하느라고 이제 막 귀찮게 쫓아다녔는데, 이제 괴테도 자기 와이프가 있잖아요. 와이프가 근데 이제 그 꼴을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이제 그만 접근하라고 둘이 한번 싸웠던 기록도 남아있대요. 거의 현대판 부부의 세계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괴테 만났을 때는 40? 괴테의 그 뭐랄까요, 유부녀. 아니면 정말 어린 여자, 50, 60 됐을 때 손녀뻘한테도 거의 손녀뻘한테 그냥 5, 60 됐을 때 10대 네. 10대 예. 10대 소녀를 청혼을 했어요. 아니 5, 60대도 아니에요. 72살에 18살짜리 네. 손녀뻘한테 청혼을 해요. 이혼하고 청혼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부부? 사랑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건 그 다음에? 소녀의 엄마 아빠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런 추한 꼴을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딸을 이렇게 데려갔죠. 결국엔 성사 안 됐네요. 당연히. 그게 성사가 되겠어요? 아, 되면 안 되죠. 그거 원하시겠어요? 아니, 만약에 자기 딸 전 딸이 없지만 제가 딸이 가졌다고 생각해도 그건 안 되죠. 아니면 아들이 이런 2살 때 어우 이놈의 자식.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여자가 끊이지 않았네요. 유명 인사였으니까. 멋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베티나까지 얘기해가지고 지금 너무나 많은 여자들을 얘기했는데, 뭐 근데 베토벤이 이 여자만 만났겠어요? 뭐 더 많이 만났겠죠. 뭐 역사에 남은 게 한 요 정도. 그 다음에 뭐 사창가도 드날들고 그랬으니까. 베토벤이요? 예. 창가가 이때 당시에는 뭐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 거였죠. 같아요. 예,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을 구분을 하던 시기였으니까. 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가 이제 불멸의 여인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진짜 이제 불멸의 여인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진짜 불멸의 여인과 지휘자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불멸의 여인이 누군지. 저는 누군지는 모를 것 같고요. 진짜 여자 때문에 작곡을 하고 살았구나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어떤 뮤즈가 돼서 자신의 삶을 갖다 완성시키는, 지금 이제 괴테 얘기 우리 나중에 본격적으로 하긴 하겠지만은, 모든 여성스러운 것이 우리를 이끈다라고 괴테가 얘기한 게 그 명언이거든요. 모든 여성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이끈다. 예, 근데 이제 그것을 몸소 실천한 두 인물이 괴테랑 베토벤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해요. 저도 작가님이랑 좀 비슷한 그런 생각인데, 베토벤의 불멸의 연인을 찾는 것은 진짜 아직도 지금 찾고 있잖아요. 네버 엔딩 스토리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베토벤이 작곡하는 데 있어서 베토벤의 삶에 여자 없이는 베토벤이 아닌 거죠. 있을 수 아닌 없다. 거다. 네.
이제 근데 그 와중에도 어쨌든 두 분은 동의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유부녀는 다가가지 네. 않는 원칙도 지키고 원칙을 어쨌든, 지켰는지 예. 안 지켰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뭐 지켰다고 생각이 들진 않지만 뭐 저도 그렇게 네, 저도 생각 그 풍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사회 풍습. 네. 일단은 자신이 그 사랑이라고 느꼈으면 그 열정적인 사랑을 위해서 쟁취하고 특히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그 대상이 귀족이었잖아요. 쟁취를 어떻게 해요? 넘사벽이지. 넘사벽이긴 하지만 그래도 찔러보는 거죠. 계속 뭐 찔러보는 거지. 뭐. 찔러보는 거죠. 저 나중에 사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려고요. 다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요? 네. 그럼 저는 좋아하는 사진을 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약간 여성상이 뚜렷이 있었나 그렇죠. 좀 보네요. 유용하고 가슴 크고 그리고 지적이고 베토벤 성격이 지적이지 않은 여자를 만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귀족들을 좀 고집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베토벤 친구로 둘 거예요? 저는 친구를 안 두고 싶어요. 저도 별로 그 친구 왜요? 두고 싶은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을 것 같아요. 베토벤이 만약에 친구다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렇게 너무- 선생님이 연주할 곡을 갖다가 이렇게 헌정을 했다.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뭘 줘야 생각해봐야 돼.